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던 겨울 저녁, 삼촌은 조카들의 손을 꼭 잡고 골목을 걸었다. 오른손엔 10살 민수, 왼손엔 8살 유진이. 아이들의 손은 작고 따뜻했다. 3년 전 형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새벽 출근길, 빗길에 미끄러진 차가 형을 덮쳤다. 병원에 달려갔을 때 형은 이미 차가운 침상 위에 누워 있었다. 42년을 함께 살아온 형이었다. 아버지를 일찍 잃은 뒤 형은 아버지였고 친구였으며 스승이었다. 대학 등록금을 위해 공사장에서 밤을 새우던 형의 뒷모습, 동생의 취직을 가장 먼저 축하해주던 형의 웃음. 그 모든 장면이 아직도 어제처럼 선명했다. 남겨진 것은 29의 젊은 형수와 두 아이,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뿐이었다. 장례 다음 날부터 삼촌은 형의 집으로 출근했다. 말 그대로 출근이었다. 매일 아침 7시 아이들을 깨우고 밥을 먹이고 학교에 데려다 줬다. 저녁엔 데리러 가서 함께 밥을 먹고 씻기고 재우고 나서야 집에 돌아왔다. 처음엔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금은 형을 대신하는 거야. 당연한 일이야. 어느 날 아침 유진이가 유치원에 가기 싫다며 현관 앞에 주저앉았다. 아빠가 좋아. 삼촌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췄다. 유진이의 눈동자엔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가득했다. 삼촌이 대신 있어줄게. 오늘도 내일도. 그 약속은 아이에게 건넨 것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새긴 각인이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다. 어느새 그는 더 이상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가족의 하루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40대 중반에 접어든 그에게 이 가족은 삶의 이유가 되어 있었다. 형이 떠난 지 3년째 되던 봄에 유진이가 갑작스러운 고열로 밤새 앓아누웠다. 형수는 아이 곁을 떠나지 않았고 삼촌은 거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 새벽 2시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지친 얼굴로 나타난 형수가 물 한 잔을 부탁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서 있었다. 거실 시계만이 규칙적으로 초침을 움직였다. 새벽이 가까워서야 아이의 열이 내려갔다. 방문을 연 삼촌과 고개를 들던 형수의 눈이 마주쳤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 속엔 같은 걱정과 같은 안도가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삼촌은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다. 이 감정은 단순한 의무도 동정도 아니었다. 벚꽃이 흩날리던 어느 봄날이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있던 두 사람 위로 꽃잎이 눈처럼 내렸다. 형수의 머리카락에 꽃잎 하나가 내려앉았고 삼촌은 무심코 손을 뻗어 그것을 떼어냈다. 형수가 고개를 돌렸다. 너무 가까운 거리. 형수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눈 속에서 자신과 같은 떨림을 발견했다. 그날 밤 그는 형의 영정 사진 앞에 홀로 앉았다. 형, 미안해.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이 사랑은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함께 견디며 자라난 것이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밤 아이들을 재운 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형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도련님,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요즘 당신을 볼 때마다 마음이 이상해요. 이건 잘못된 거죠? 형님께 죄를 짓는 거죠?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삼촌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형수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셨군요. 사랑을 느낀다고 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은 형수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건네는 위로였다. 얼마 뒤 친구를 만난 자리에서 삼촌은 오래 묵혀온 말을 꺼냈다. 친구는 조용히 되물었다.
형이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삼촌은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걸어 돌아오는 길, 멀리 불 켜진 형의 집 창문을 바라보며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민수가 12살이 되던 해 가을 저녁이었다. 밥상을 물리고 난 뒤 민수가 조용히 물었다. 엄마, 삼촌이랑 엄마랑 좋아하는 사이예요? 형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삼촌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민수야, 삼촌이 설명할게. 민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삼촌은 이미 우리 가족이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수가 다시 말을 이었다. 아빠가 안 계셔서 슬프지만요. 삼촌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유진이도 저도 삼촌이 좋아요. 엄마도 웃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두 어른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해 가을, 조용한 결혼식이 열렸다. 민수는 양복을 입고 엄마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다. 유진이는 꽃바구니를 들고 그 뒤를 따랐다. 신부가 아닌 한 가족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었다. 식이 끝나고 삼촌은 형의 영정 사진 앞에 섰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형이 남기고 간 가족, 우리가 함께 행복할게. 사진 속 형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로부터 5년 후, 민수는 중학교 3학년이 되었고, 유진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다. 아이들은 이제 삼촌 대신 아빠라고 불렀다. 강요가 아닌 스스로의 선택이었다. 매년 아버지 기일에는 네 식구가 함께 성묘를 갔다. 묘비 앞에서 민수가 말했다. 아빠,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어느 날 아침 유진이가 도시락 준비 중인 아빠에게 불쑥 물었다. 아빠, 오늘 저녁엔 뭐해요? 삼촌은 잠시 멈칫했다. 가슴이 따뜻하게 조여드는 느낌이었다. 아직도 때때로 그랬다. 그는 유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삼겹살 어때? 유진이가 손뼉을 치며 소리쳤다. 야호! 민수는 못 본 척하면서도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다. 형수가 작게 웃었다. 삼촌과 눈이 마주쳤다. 사랑은 늘 거창한 얼굴로 오는 것이 아니었다. 때로는 작은 부엌 안에서 아이의 웃음소리와 함께 말없이 마주보는 눈빛 속에서 매일 조용히 쌓여가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성묘길, 아이들이 앞서 걷고 부부가 손을 잡고 그 뒤를 따랐다. 가로등 불빛 아래 네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늘어졌다. 더 이상 무겁지 않은 그림자, 함께 걷는 가족의 그림자. 슬픔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이었다. 상실 안에서도 새로운 사랑은 자랄 수 있었다. 그리고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사랑은 아무도 몰래 피어났지만 누구보다도 진실했다.